안녕하세요. 네, 제이리스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벤츠에서도 너무나 인기 있는 SUV 라인업입니다. 벤츠의 GLC 302 쿠페 차량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차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벤츠 GLC에는 굉장히 많은 라인업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GLC 300 가솔린 모델이 있고요. GLC 220D 디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제 옆에 있는 GLC 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GLC 43이라는 AMG 엔진 들어간 고성능 모델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GLC 300과 GLC 220D 같은 경우는 쿠페와 일반형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벤츠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형 SUV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라인업도 상당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쿠페 모델입니다. 벤츠 GLC 차량 중에서 대체적으로 쿠페가 인기가 좋습니다. 어차피 GLC급의 중형 SUV라면 차량의 사이즈나 그 다음에 실내 공간에 대해서 크게 기대감을 갖고 타는 차는 아닙니다. 쿠페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보는 C필러 라인이 굉장히 예쁘고, 그 다음에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차량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쿠페형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 같은 경우는 현재 8,09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클래스에서 조금 비싼 라인보다도 저렴한 가격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저렴한 가격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운행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고, 그리고 SUV라서 세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자동차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차를 리뷰해 보려고 할 건데,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차량은 하이브리드라는 컨셉에 맞게 블루 계열의 색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내 시트는 블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차는 지금 저희가 시승차를 빌려온 차량인데 총 주행 거리가 570k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 차죠. 그래서 실내에도 엄청 깔끔하고 지금 차 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빠르게 리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면에 라이트 C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 들어가 있는 LED 램프가 한 줄로 내장이 되었는데, GLE 같은 경우는 이쪽이 똑같이 이제 세단이랑 비슷하게 두 줄로 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 전면에서만 딱 보고도 아, 이 차 GLC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라이트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차가 말씀드렸다시피 8,09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소 고가의 라인업은 아니다 보니까 멀티빔 라이트 같은 거는 이미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다이아몬드 그릴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릴, 벤츠의 되게 상징적인 그릴입니다. AMG 라인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간다거나 이제 디자인 쪽으로 조금 강점을 준 차량들에는 모두 이 다이아몬드 그릴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CLS나 그리고 C클래스 같은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디자인적으로 조금 이제 강점을 둔 차량들은 이 다이아몬드 그릴보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벤츠 로고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디자인이 된 그런 로고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훗날에 이제 GLC가 풀체인지 되거나 또는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면 이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교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범퍼에 크롬을 굉장히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차일 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벤츠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보이는 디자인 포인트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측면이기 때문에 측면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측면으로 왔습니다. 전면에서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C필러,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바로 이 라인입니다. 왜 정통적인 SUV는 여기가 이렇게 높게 솟아서 이렇게 뭉툭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는 쿠페형 SUV다 보니까 C필러 라인이 이렇게 세련되게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UV가 다소 투박해 보이고, 그리고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다는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좀 세련된 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차의 마음을 홀랑 뺏겨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차가 생각보다 전장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으로 분류가 되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짧은 전장 사이즈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예상을 했는데, 이 차 전장이 현재 4,73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전장 사이즈가 좀 짧아요. 좀 짧아서 전반적으로 좀 아담한 크기의 차량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5 트윈 스포크 휠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 스포크 아니고요. 5 트윈 스포크 휠로 이제 채택이 되어 있는데, GLC 같은 경우는 라인업에 따라서 이 휠 디자인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차가 GLC 중에서도 어떤 차일까라는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라면 휠 디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인치 같은 경우는 현재 19인치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00대 전장, 1,600대 전고 사이즈로 미루어 봤을 때 19인치 휠,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에 크롬 몰딩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조유구 있고,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하단에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전고 사이즈가 1600대라서 저는 사이드 스텝까지 필요할 거라고는 솔직히 느끼지 못했는데, 아까 차를 탈 때 제가 사이드 스텝을 한번 밟아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그리고 이제 키가 작은 분들께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텝을 밟고 이렇게 탑승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차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쿠페형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트렁크 공간이 삭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뒤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후면에서의 디자인 포인트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리어램프 상단에 이렇게 크롬이 들어가 있네요. 보통 이렇게 일자로 크롬을 넣는 디자인을 선호하는데 GL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어램프 상단에만 크롬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리어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벤츠 스택대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리어램프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듀얼 머플러 팁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디퓨저 부분에 또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스포츠카 같은 데 많이 쓰이는 디자인 포인트인데, 이제 GLC에 이 디자인을 써놨다는 거는 이 차가 그래도 쿠페형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도 약간 스포츠카의 느낌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살짝, 아주 살짝이지만 스포일러도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쿠페형 라인까지 더해지면서 이 차가 정말 뭉툭하고 약간 투박한 느낌의 SUV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세련된 차로 탄생을 하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 비결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차의 경쟁 차종이 이제 BMW의 X4 그리고 아우디의 Q5 스포트백 정도로 꼽아볼 수 있는데, 그 세 개 차종 중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트렁크는 가장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쿠페형이라서 여기 요만큼의 공간이 어쩔 수 없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 이상의 짐을 적재하게 되면은 이 트렁크 공간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테트리스라고 하죠. 여러 가지 짐을 수납해야 될 때 테트리스를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포켓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히든 스테이지도 내장이 되어 있어서 요거 잘 활용하면은 이제 기대 이상의 짐을 많이 적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UV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 자체가 쿠페형이라서 많은 짐을 싣지 않기 때문에 러기지 스크린까지 활용을 하시면 사실상 일반적인 세단에 준하는 그런 적재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열 시트 폴딩이 되기 때문에 여기 폴딩 버튼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폴딩 버튼 딱 누르면은 앞에 시트가 자동으로 이제 접혀집니다. 이렇게 폴딩 했을 때 이 정도의 공간.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러기지 스크린은 뺄 수 있는데 러기지 스크린까지 빼고 나면은 이제 두 분이서 탑승하실 때 뭔가 짐을 적재해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열 공간으로 이동해서 실내 공간까지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와우! 역시 이제 벤츠 차량은 실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내에서 느끼는 이 감성, 이것 때문에 벤츠 구입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BMW나 아우디는 쫓아올 수 없는 그 벤츠만의 확실한 실내 감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이제 에어컨 송풍구라든가 센터페시아의 배열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요 애쉬우드 들어간 요 트림까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그 중에서 아쉬운 걸 조금 이제 저한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GLC에서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차량들의 추세가 디스플레이가 점점 커지는 추세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크지 않다면 와이드 스크린 콕핏으로 이제 내장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디스플레이는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사이즈 자체는 되게 아쉬움을 많이 남깁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아쉬움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풀 체인지 되어서 나온 C클래스에 S클래스에 들어가는 그 동일한 디자인의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죠. 터치가 지원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GLC 차량도 풀 체인지 된다면 그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인조 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트도 전부 인조 가죽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시트를 천연 가죽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DA1이라는 옵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약 330만 원 상당이고, 시트에 천연 가죽 옵션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현재 이 차량에는 내장되어 있지 않는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됩니다. 통풍 시트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DA1 옵션을 간혹 넣어서 차를 주문하기도 하시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은 많이 없고요. 대부분 그냥 이 기본 차량
주문을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30만 원을 추가하면 천연 가죽이랑 그 다음에 통풍 시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애쉬우드 안쪽으로는 컵홀더가 내장되어 있고 무선 충전 패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GLC 아무래도 이제 SUV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에도 좋고, 그리고 전면에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내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이제 서라운드 뷰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보자면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서라운드 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무엇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완충했을 때 한 5km에서 40km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를 하기로는 40km 이상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운행해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약 35km 정도 운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열선 시트랑 핸들 열선 사용 유무에 따라서 또 이제 배터리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 차를 상시 충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제 유용하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제 운행하시는 분들의 그 주행 거리에 대한 후기를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차가 이제 쿠페형이다 보니까 뒷열 공간은 솔직하게 말해서 생각보다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뒷열 공간에 대한 리뷰까지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열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뒷열 공간은 제 생각보다는 넓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게, 저는 이 시트의 등받이 각도가 조금 불편하네요. 등받이 각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앉았을 때 레그룸 공간은 솔직히 말해서 좀 넉넉한 편입니다. 이제 헤드룸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키가 큰 남성분들이 탑승하기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차가 이제 2열 공간의 편이라던가 그런 걸 기대하고 사는 차는 아닙니다. 패밀리카로서 충분히 이제 쓸 수는 있지만 엄청 편안하고 쾌적한 운행을 하기에는 다소 좁은 공간입니다. 정말 넓고 쾌적한 공간을 원하신다면 GLC에서도 이제 일반형 차량을 구매하는 게 맞고요. 쿠페형 차량은 2열 공간이랑 트렁크에 대한 조금의 손해는 감안하고 사야 되는 모델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보면서 2열 공간에 대한 리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기서 이제 리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GLC 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쿠페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 GLC 220D, 그리고 GLC 300 가솔린 모델, 그리고 GLC 43 지금 현재 모두 출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 그리고 장기 렌트, 할부까지 차량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벤츠뿐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브랜드도 취급하고 있으니까 차량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박 팀장의 GLC 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